안녕하세요. PMTV입니다. 오늘부터 베트남의 호치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는데요. 15일간으로 정해진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생활은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경제 활동에도 엄청난 피해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퍼지고 있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16호 지시령에 따르면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입, 영업이 허용된 필수업종 종사자의 출퇴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사람들 간의 2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직장과 학교, 그리고 병원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2명 초과 인원이 모일 수 없으며 승객을 나르는 모든 대중교통도 중단됩니다. 개인 차량 이용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번 지시령과 관련하여 호치민시의 보건 전문가들은 대유행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드니 대학 산하의 울콕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컬 리서치의 은앤투안 소장은 이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은앤투안 소장은 첫째로 시민들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잦은 손 소독,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음에도 호치민시의 감염률이 여전한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향후 2주간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은앤투안 소장은 시 당국이 QR코드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지역의 유동 인구를 추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시민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것도 촉구했는데요. 이 밖에 병원, 공장 등 실내 시설 환기, 검사 확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보건부 산하예방의학국의 전덕후 국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염의 사슬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조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품의 유통이나 공급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 간 접촉을 제한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생산 등의 일상 활동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덕후 국장은 정확한 위험 평가를 위해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며 늦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소용없다. 결과가 하루만 지연되어도 이미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치민시 제1어린이병원 감염신경과장 쩌응하로 가는 2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도시에 남아있는 모든 코로나 환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과 테스트 방법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정흥큰 과장은 이 기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더 많은 감염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시는 환자가 계속 증가해 더 많은 치료 및 격리시설이 필요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무증상이나 경증의 확진자는 집에서 자가격리하여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 테스트 속도가 여타 조사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주 후에도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당국은 호치민시에 내려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인데요.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24시간 순찰 및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지속적으로 감시에 적발한다는 방침이며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한 행정처벌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사유로 외출했다가 적발되거나 2m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동에서 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 병원, 직장의 공간에서 2명 초과의 인원이 모일 경우에 벌금은 훨씬 크게 부과되는데요. 개인에게는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 단체에게는 2000만 동에서 최대 4000만 동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동안 호치민시에서는 지역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방역 규정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며 수많은 감염자와 접촉자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코로나 테스트 속도가 여타 조사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1314명으로 나흘 연속 1000명을 넘었고 지난 5일 1102명이었던 종전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종 지역 감염이 1307명이고 해외 유입은 7명입니다. 지역 감염자 가운데 최대 피해 지역인 호치민시가 9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8일 25개 성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남부 허우장성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확산 감염 지역은 57개 성시로 확대됐습니다. 이로써 9일 기준 4차 확산 누적 지역 감염자는 21,28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종 호치민시가 9,416명으로 가장 많고 박장성 5,687명, 병인성 1,639명, 빈정성 1,053명, 하노이 488명, 동탑성 438명 등의 순입니다. 9일부터 보름 동안 전면적 봉쇄 조치가 내려진 호치민시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호치민시는 하루 7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쇄를 피해 고향으로 떠나려는 이들이 검문소에서 길게 줄을 서 검사를 기다렸다가 음성 확인서가 없어 다시 돌아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외에도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동나이성, 칸화성 등 남부지방의 다른 성에서도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국은 쌀, 물, 화장지 등 생필품 공급은 충분하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린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